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확인을 마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관리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대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리고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관리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로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선사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고인돌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분명히 이 사회에는 어떠한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하관계, 즉 고인돌에 묻힌 사람과 묻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서 일을 수행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돌을 가지고 오고 언제까지 모여서 이것을 옮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작업에 대해서 지시하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이며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자라는 일정에 대해서 지시를 했을 겁니다. 또한 인력에 대해서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조직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들에 대한 통제 과정도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탄핵 제도라든지 아니면 로마군의 그 소대원에 대해서 좀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위임을 내렸던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피점령군에 대해서 아군으로 만들었던 과정들, 그리고 식민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우리가 그 해외 파견해서 그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로 다시 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민주적인 열린 경영,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과거에 빵을 굽는데 옆에서 어떤 피리를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그 문서들을 보면 뭔가 동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빵을 잘 굽게 할 수 있는, 빵 반죽을 잘 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아군들을 피점령군을 아군으로
흡수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연성이라든지 개방성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네치아 공화국의 군수공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분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농업기계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계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오게 되죠. 그래서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도시로 몰려든 인력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가장 그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인데요. 그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경영에서 공장으로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거에 소수의 숙련 기술자가 되었다면, 즉 장인, 가게에 소속된 소수의 숙련 기술자에서 아닌 다수의 미숙련공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떤 그 기업 인적 관리의 태동의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에 가부장적 관리로 가장과 가족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어떤 자원, 즉 충성과 보호의 측면으로 우리가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기업주는 결국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전제적 지배가 이때는 시행되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그 전제적 지배와 플러스 가부장적 관리 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충족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계가 많이 발전을 했죠. 따라서 이농을 하게 되죠. 이농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이농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도시는 공급력이 과잉 공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노동시장 자체가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더 그 배짱을 튕길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과학적, 비인도적인 관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켠에서는 사원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어떤 보호의식도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복리후생의 제도의 틀을 수립하게 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한 게으른 소년이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그런 방적기 앞에서, 이게 이제 이 러다이트 운동의 그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런 방적기 앞에서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일 안 하니? 라고 했더니, 이런 방적기 때문에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니, 또는 이런 그 사건에서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런 방적기가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력들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이 필요했던 게 기계가 다 대처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기업들은 합리적인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아니면은 불량률 없이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보다는 혁신적 아이디어라든지 고급 노동력이 중요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어떤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생각에 대한 그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에는 민주적 관리의 기초가 성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아주 가부장적인 관리에서 전제적으로 좀 더 그 회사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산업혁명의 시기를 지나 현대에는 어떤 좀 더 의식이, 사회적인 의식 자체가 성장하면서 민주적인 관리의 기초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우리가 합리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강조했던 그런 학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